여러분, 혹시 와인을 마셨는데 입안이 바짝 마르고 떫은 느낌이 든 적 있나요? 이게 바로 탄닌 때문입니다. 그런데 탄닌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입안이 까끌까끌해질까요? 이 영상 하나만 보면 탄닌이 정확히 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힘을 나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인 오디세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IC 한국 와인기사단 김동준 총사령관입니다. 사브라주. 탄닌이 무엇일까요? 탄닌은 와인의 떫은 맛을 만들어내는 성분입니다. 일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홍차를 진하게 우렸을 때 혀가 텁텁해지는 느낌, 덜 익은 감을 먹었을 때 입안이 바짝 마르는 맛, 다크 초콜릿을 씹었을 때 느껴지는 쌉싸름한 감촉, 석류 껍질을 씹었을 때 입안이 깔깔해지는 느낌 아시죠? 한마디로 탄닌은 입안을 조이고 떫은 느낌을 주는 성분입니다. 이제 좀 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 친구가 너무 진하게 우린 홍차를 줬다고 가정해 보면 한 모금 마시는 순간 혀가 살짝 마르는 느낌이 들 거예요. 바로 이 느낌이 탄닌이 만들어내는 감각입니다. 탄닌은 사실 식물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성분입니다. 동물들이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어 기제 같은 거죠. 떫고 강한 맛 때문에 쉽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와인에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탄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탄닌은 크게 두 가지 원천에서 나옵니다. 첫째, 포도 껍질과 씨앗에서 나오는데요. 포도 껍질이 두꺼울수록 탄닌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은 탄닌이 많고 화이트 와인은 거의 없는 겁니다. 포도를 으깨서 발효하면 껍질에서 탄닌이 빠져나와 와인 속으로 스며들어요. 둘째, 오크통 숙성 과정에서 나오는데요. 와인을 오크통에서 숙성하면 나무에서 탄닌이 배어나와 부드러운 떫은 맛이 형성되죠. 그래서 오래 숙성된 와인은 탄닌이 더욱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탄닌이 부드러워진다는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강하고 떫은 느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목 넘김이 더 편해진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탄닌이 다른 성분들과 결합해서 입안을 조이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오래 숙성된 레드와인은 처음에는 강한 탄닌이 느껴지지만 점점 실크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쉽게 말해 포도 껍질에서 나온 탄닌은 강하면서 거칠고 오크통에서 나온 탄닌은 부드럽고 깊은 맛을 줍니다. 탄닌은 와인이 숙성되는 동안 서서히 변합니다. 초기에는 거칠고 떫은 느낌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폴리페놀, 산, 알코올 등 다른 성분과 결합하면서 점점 더 부드러운 질감으로 변화합니다. 참고로 폴리페놀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항산화 물질로 와인의 색, 향,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탄닌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와인이 병 속에서 숙성되면서 작은 탄닌 분자가 서로 결합하여 점점 더 큰 분자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탄닌이 더 둥글고 실키한 질감으로 변하면서 떫은 맛이 줄어듭니다. 부드러운 천을 만지는 듯한 감각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 탄닌이 완전히 가라앉아 부드러운 목넘김을 제공합니다. 둘째, 산소와의 반응입니다. 병 속에서는 아주 미세한 양의 산소가
와인과 반응해서 탄닌을 더욱 부드럽게 만듭니다. 특히 장기 숙성된 레드와인은 탄닌이 정리되면서 더욱 균형 잡힌 맛을 형성합니다. 셋째, 탄닌과 침전물이 형성됩니다. 숙성이 진행될수록 탄닌이 다른 성분들과 결합하여 병 바닥에 침전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와인을 마실 때는 디켄팅을 통해 침전물을 걸러내고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침전물은 와인의 품질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숙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침전물이 생기는 주요 이유는 특히 레드와인에서 탄닌이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와인을 디켄터에 따라 공기와 접촉시키면 탄닌이 점차 산소와 반응하며 부드러워집니다.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 기다리면 탄닌이 부드러워지면서 거친 느낌이 줄어듭니다. 스테이크나 양고기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마시면 탄닌이 입안에서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줍니다. 단백질이 탄닌을 중화시키면서 더 매끄러운 목넘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탄닌이 강한 와인은 처음에는 떨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공기와 만나면서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부드럽고 균형 잡힌 맛이 됩니다. 반대로 단백질이 적은 음식과 마시면 와인의 탄닌이 더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탄닌이 강한 와인과 탄닌이 적은 와인에 대해 살펴볼게요. 탄닌의 함량에 따라 와인의 느낌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탄닌이 강한 와인은 떫고 묵직한 느낌입니다. 까베르네 쇼비뇽은 강한 구조와 묵직한 탄닌이고, 네비올로 품종의 바롤로나 바라바라스코 와인은 건조한 흙 느낌과 강한 탄닌이며, 템프라뇨 품종의 스페인 리오아 와인은 깊은 탄닌과 오크 풍미가 있습니다. 탄닌이 적은 와인은 부드럽고 마시기 쉬운 느낌입니다. 피노누아는 부드러운 가벼운 탄닌이고, 그르나슈는 과일향 중심으로 탄닌이 적으며, 가메이 보졸레 누보는 탄닌이 거의 없는 프루티한 스타일입니다. 탄닌이 많으면 묵직하고 떫으며, 탄닌이 적으면 부드럽고 깔끔한 느낌입니다. 탄닌이 강한 와인은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탄닌이 너무 강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마시면 훨씬 맛있어집니다. 첫째, 고기와 함께 먹기. 탄닌이 많은 와인은 기름진 음식과 먹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스테이크, 양고기, 바비큐와 같은 요리와 찰떡궁합이죠. 둘째, 오래된 와인을 마시기. 탄닌이 많은 와인은 오래 숙성될수록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바롤로 같은 와인은 10년 이상 숙성하면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셋째, 와인을 공기와 접촉시키기. 디켄팅이죠. 와인을 미리 따라 놓고 공기와 접촉시키면 탄닌이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디켄팅하면 강한 떫은 맛이 완화됩니다. 탄닌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와인을 처음 마시는 사람은 탄닌이 적은 와인을 더 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탄닌이 부담스럽다면 피노누아 같은 부드러운 와인부터 시작해 보세요. 화이트 와인은 탄닌이 거의 없어서 가볍게 마시기에 좋습니다. 오늘 와인의 탄닌에 대해 확실하게 배웠는데요. 여러분은 탄닌이 많은 와인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부드러운 와인이 더 좋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취향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로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상과 포도주를 위하여.